용어 정리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건데 DNA라고 하는 디옥시뉴클레어 엑시드라고 하는데 그냥 DNA라는 단어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 DNA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의 저장인데 잠깐 유전이라는 단어는 많이는 들어봤는데 뜻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는 자손에게 전달하는 물질, 자손에게 전달되는 물질을 유전자, 유전 물질, 유전 이렇게 하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 유전이라고 해. 그러한 물질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DNA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 그러니까 창고라고 그러니까는 메모리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또 하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유전자라는 단어가 또 살짝 나와요. DNA가 유전자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DNA랑 유전자랑 조금 다른 게 요 정도는 알고 있다. 부계 쪽에서 2N은 46인데 감수 분열하면 N은 23개가 이쪽에 화면이 보이는구나. 그다음 모계 쪽에서 2N은 46인데 요게 감수 분열을 거쳐서 N은 23개가 그래서 둘이 수정을 거치면 그제서야 2N이 46이 이렇게 할 때 이 정도가 감수 분열인 건 알고는 있을 텐데 문제가 되는 건 이 46개, 46개 중에 23개가 올 거야. 그럼 나머지 23개는 그대로 오지 않고 23개만 자손에게 왔죠. 그러면 이 DNA와 유전자를 굳이 설명한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어. 자손에게 줄 수 있어. 요걸 우리가 DNA인 거고 그 중에서 일부 자손에게 전달이 되었죠. 혹시 외동인이 아니면 형제가 있니? 위로 아래로 누구의 남자 여자애? 여자애. 아빠 엄마 원산지가 같지. 근데 생김새가 똑같거나 성격이 똑같아? 그렇진 않죠. 왜냐? 아빠 엄마는 똑같은데 아빠가 너한테 준 23개랑 동생한테 준 23개가 다르거든. 어떤 건지 알겠지? 가지고 있는 건 DNA인데 그거 중에서 일부 자손에게 전달된 물질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유전자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DNA의 특정 부위라는 말을 쓰거든. 소프트웨어 메모리 카드 중에서 준 거 여기 유전자 가지고 있는 건 DNA 그 중에 줬어? 그럼 유전자 가지고 있대? 그럼 DNA인 거야. 그 DNA 중에서 뭘 줬대? 그럼 DNA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유전자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지. 오케이. 용어상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구별하도록 하고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뒤에 가서 DNA라는 용어보다는 유전자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유전자, 자손에게 전달되는 물질.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얘 구조를 보면 그냥 듣기만 해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지금 거는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갔을 때 내용도 있고 고2 때 배워야 될 때 쓰는 것도 다 들어있을 것이야. DNA에 무엇을 볼 거냐면 구조를 볼게요. 구조를 보게 되면 얘는 임산하고 당하고 염기가 얘 한 개, 얘 한 개, 얘 한 개가 이렇게 한 세트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얘가 인산당 여기 하나가 여기 박스를 봐야 돼요. 요 한 묶음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그런데요. 얘가 여러 개 보통 한 2만여 개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걸 알 필요 없고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DNA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얘가 약 2m 정도 길이야. 되게 길지 않니? 되게 길다 보니까 얘가 흐느적거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대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DNA 요 가닥들이 있으면 여기에 동글뱅이 사실은 나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이제 고3반하고 질생이 종강이 되면서 쉬는 날이거든. 근데 애들이 아무도 안 왔어. 나쁜 놈들. 벌 받을 거야. 자고 싶시다. 너 끝나면 나도 퇴근이거든. 우리 초년에 너무 이렇게 친해진 것 같지 않니? 한 시간 나도 언제 끝내실 거야? 이 녀석, 해나는 녀석. 자, 보십시다. 이 DNA가 여기가 요 가닥들이 여기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가 또 여기 감싸 안고 있다가 또 이렇게 또 감싸 안고 있다가 DNA가 얘인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단백질 덩어리들인데 얘를 정확히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얘는 지지 역할. 살짝 써볼게요. 인 거지. 얘는 유전 물질은 아닙니다. 그냥 DNA 혼자 두면 좀 불편하니까 이 히스톤 단백질 있어주면 항상 한 개 좀 부드럽거든. 그런데 이걸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 생명과학자들이 꼭 이름을 또 붙여줬어. 요거 요렇게 요런 거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연결되어 있는, 근데 DNA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의 이름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서 뉴클에서는 비슷하게 출발하는데 길면 얘고 얘면 얘인 거예요. 몰라도 돼. 안 해도 돼. 하지 마. 외우지 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 풀 때 나오면 앞에 개념 찾아보고 또 풀고 찾아보고 풀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외우면 그래도 풀다 보고 풀다 본 게 있으니까 좀 익숙해서 좀 잘 외워져. 당장 외우지 마시고 이러한가 봐. 이제 계속 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것들이 이제 이 뉴클레오솜들이 모여서 뭐가 돼? 그 유명한 염색 사가 된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가자. DNA가 있는데 요걸로 의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었어. 그래서 뉴클레온들이 모여서 DNA가 됐고, DNA만 두면 좀 불편하니까 히스톤 단백질하고 엉기게끔 해줬대. 엉겨진 걸 뉴클레오솜, 이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염색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아까 잠깐 했었는데 염색사가 뭘로 바뀌더라? 전기 때. 그치. 제가 그게 한문인데 요 사자가 실사자. 혹시 본 적 있나? 할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뜨개질 할 때 실 뭉퉁 이거? 걔는 안에 뭐가 없어. 실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구라는 말을 쓰거든. 실로 실사자로 된 구 모양이라서 사구라는 말을 쓰는데, 얘가 긴 가닥처럼 돼서 실사자. 그런데 아까쯤에 얘가 2m 정도짜리가 5나노미터로 줄어든다라고 했죠. 이 채자는 뭐냐? 물체자의 채자, 둥해질. 그렇지. 2m짜리가 쫙 짧아서 그러면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살짝 생각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염색사하고 염색체하고 다른 거니 같은 거니? 같은 거지. 펼쳐져 있니? 모여 있니? 문제인 거지. 그런데 왜 평소에는 2m처럼 펼쳐져 있었을까를 다시 들어와 볼게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런 거지. 얘를 살짝 이렇게 써볼게. 외우지 말라고 설명해 주는 설계 사무실이에요. 설계 사무실에 도면들이 여러 개가 있어. 내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 거야. 그때는 굳이 설계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적어서 만들면 되는데, 뭐 전투기, 여객기, 경비행기, 수송기를 만들 때는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지. 근데 설계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에서는요 전투기 만드는 설계도밖에 없거든요 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 비행기 만드는 설계도에는 전투기, 여객기, 수송기, 뭐 경비행기 여러 개 설계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했죠? 근데 그걸 보고 만들 거야. 근데 그게 펼쳐져 있어야 잘 보기가 편할 거 아니겠니? 평소 때 펼쳐져 있었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근데 요때가 언제라고 했었지? 분열. 분열하기 위해서 전기 때 뭐 해줘야 돼?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고 했지.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처음에는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걸 제대로 안 들어봤으니까 낯설어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하면 끄덕여지잖아. 들으면 아는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유전 정보가 설계 사무실 같으니까 펼쳐져 있어 줬다가 이때는 이거 안 할 거거든. 분열만 할 거거든. 근데 분열할 건데 설계도면은 내가 설계도면 여기서 저쪽으로 가져가는데 평소 때 펼쳐놨다가 절로 가져가야 돼. 그럼 둘둘둘둘둘둘둘둘둘 말아서 부피를 최소화시켜 놓고는 갔다 올 거 아니야. 무슨 말 뜻인지 알겠니? 너희들을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이러한 단어들을 만든 게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솜 이러면 뉴클레오타이드 DNA 때 뉴클레오솜이면 얘네가 지금 염색체로 가려고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가 된 거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가 된 거죠. 뉴클레오솜이 모여서 염색체가 된 거죠. 그럼 염색체를 얘기하는데 뉴클레오솜을 갖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뉴클레오타이드 갖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얘를 얘기하는데 얘가 모여서 얘가 됐으니까 얘로 얘기하는 게 편하겠지. 만약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그럼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왠지 느낌상 염색사, 염색체까지 가지 말고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DNA 그렇죠? 근데 뉴클레오솜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그러면 이럴 수 있겠다. 누가 모여서 뉴클레오솜이 됐어요?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겠지만 뉴클레오솜 염색체가 되는 애 이렇게 보면 포지션 용어로 단어로 포지션이 정해지니까 훨씬 더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단어를 통해서 어느 구간을 얘기하려나 보다. 뉴클레오솜 염색사 막 얘기하면 지금 이쪽 염색사 염색체야. 덩어리 묶음 큰 묶음을 얘기하는 이야기 중인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쪽 얘기하려나 보다. 그러면 그걸 너희가 교통정리가 잘 되라고 알려준 거지 괴롭히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걸 정확히 안 배우면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귀찮아 양이 되게 많아 낯선 단어들이야 헷갈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원리 방향을 알면 조금 부드럽습니다.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염색사와 염색체가 됐어. 그러면 우리 소은이지. 소윤이. 자 소윤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아까 내가 여기서 요게 한 몇 개 정도 있었다고 했더라. 한 2만여 개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2만여 개 정도 있어요. 지워버릴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이 DNA 즉 여기서 유전자 이제는 DNA라는 말을 안 쓰고 유전자라는 말을 쓸 거야. 자손에게 주는 DNA니까 이 유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끝에는 염색체가 있어요. 유전자가 모여서 염색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얘랑 같은 아이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유전자 1번, 유전자 2번, 유전자 3번, 유전자 4번 쭉 뭉쳐서 하나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자, 요거를 사실 너도 봤어. 어떤 거?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무슨 A, 여기는 무슨 스몰 B, 라지 D 이런 거 본 적 있지? 보통 이렇게도 표현하잖아. 본 적 있죠? 유전 아직 안 배웠니? 배웠는데 내용은 몰라도 이 글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건 본 적 있지. 내가 너고 이거 아니 모르니 묻지 않아.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수업할 건데 본 적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여기 스몰 A 쓰고 라지 B를 쓰고 여기 스몰 D를 이렇게 본 적이 있을 텐데 요 실 가닥 있죠. 여기 얘가 뭐냐면 얘가 염색체야.
그리고 그 안에 뭐 알파벳 기호가 붙으면 요런 게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모여서 염색체가 된 거거든. 다시 말하면 더 쉽게 할게요. 얘가 연필이야, 연필. 얘가 연필이라면 얘가 필통이에요. 연필 여러 개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걸 아까도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아빠 쪽에서 절반, 엄마 쪽에서 절반을 받잖아. 그때 자 이쪽에서 부계 쪽에서 아빠 쪽에서 염색체가 나왔어. 또한 엄마 쪽에서도 엄마 쪽 모계 쪽에서도 염색체가 왔어요. 이걸 내가 이렇게 가닥으로 드릴게. 왔어. 그런 다음에 둘이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N이었을 거고 N이었을 텐데 수정이 되어졌으니 여긴 EN이 됐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색깔펜으로 바꿀게요. 요거를 모계 쪽에서 왔대. 요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할게. 그러면 아빠 쪽에서 온 거, 엄마 쪽에서 온 거가 이렇게 무엇이 돼? 세트. 같은 말로는 쌍이 되어졌겠죠. 얘는 염색체라고 표현해. 근데 이 쌍으로 된 염색체야. 그래서 얘 이름을 고유명사로 상동 염색체라는 말을 씁니다. 상동 염색체는 반드시 어떤 상태여야 돼? 세트로 있어야 돼. 이렇게 세트로. EN이 세트고 얘를 세트, 얘를 상동 염색체. 더 쉽게 아빠, 엄마를 세트로 EN을 색 그림으로 영어로 일반 용어로 과학 용어로 다 같은 말인가 이게. 하다가 이게 낯설어. 그럼 이거 외우지 말고 엄마 아빠 이렇게 그림으로 작대기 2개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풀 때 단어 때문에 혼란스러움보다 아니 의미만 알면 되잖아. 너희가 뭐 논술이라든지 구술이라든지 아니면 주관식으로 그 단어를 써라. 그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그 메시지만 잘 받으면 돼요. 물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외우지 말고 자꾸 봐주기만 좀 부탁해. 모르면 질문하면 돼. 해. 이게 계속 시간 지나서 나중에 시험 때가 되잖아. 그러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너희들이 외워요. 왜? 당장 빨리 풀어야 되거든. 근데 풀어본 경험이 있어서 모르진 않는데 뭔가 자꾸 단어가 딱 안 튀어나와. 그때 외우면 굉장히 쉽게 되게 짧은 시간에 확실히 외울 수 있어. 왜? 익숙한 걸 외우는 거랑 낯선 걸 외우는 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외우지 말고 익숙해지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요거 이쁘게 좀 필기 좀 해주십시오.